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무더운 날씨가 이제 지나가려는 것일까요? 선선하게 내리는 비가 더위를 씻겨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씨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5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5만 달러에 도달한 후에 다시금 재도전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 속에 이 시장을 그리 좋지 못하게 보는 인물들의 언급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처음 보는 인물인 것 같은데,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존 폴슨이라는 인물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근거를 대며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존 폴슨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으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억만장자 존 폴슨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는 거품이며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암호화폐가 어디에서 거래가 되든 결국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억만장자 존 폴슨의 경우는 2019년 포브스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50만 달러로 355위에 올라섰으며, 지난 경제 위기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견하여서 본인과 투자자들에게 200억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존 폴슨의 말처럼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비트코인에 대하여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여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며 암호화폐 시장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발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더 이상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이러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의 P2P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P2P 거래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뜻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카페 가서 음료를 받고 돈을 내듯이 비트코인으로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아프간의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며 아프간의 시민들은 본인들의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미국의 경우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해지시키는 역할로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이 외에도 2년 전, 3년 전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즈 케이스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이 시장이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2017년대 암호화폐 시장을 알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현재 이 시장은 더 확장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채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화폐와 은행으로서, 또 다른 곳에서는 가치 저장의 역할로서,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이 시장은 아직도 작은 시장이며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47,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에 얼만큼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는지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과연 얼만큼 유입이 되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펀드 지난주 2,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코인시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펀드에서 2,4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2,400만 달러면 현재 환율로 약 278억 원 가량 되는 금액인데 특히 비트코인 외에도 알트코인 펀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에이다의 가격이 지난주 2배 가량 상승하며 카르다노 펀드에 1,01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펀드의 순유입액은 이제 1,700만 달러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암호화폐 펀드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는 그레이스케일입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GBTC 펀드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5조 원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업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투자 기업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보유하는 사례가 잇따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이죠. US 글로벌 인베스터의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 신탁인 G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이죠. 8월 30일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약 6.6억 원 상당의 GBTC가 3개 펀드에 의해서 보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US 글로벌 인베스터의 경우는 46억 달러 하나 무려 5조 3천억 원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개의 펀드의 경우는 골드 프레시어스 메탈 펀드, 월드 프레시어스 미네랄 펀드, 글로벌 리소스 펀드가 각각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5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산 운용사에서 6.6억 원 상당이면 상당히 작은 액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이제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러한 기업들이 비트코인 펀드를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각 기관들의 투자 자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또한 성장 잠재력의 확신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자산 운용사 10위 안의 그룹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1위가 블랙록입니다. 이제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죠. 2위는 뱅가드 그룹으로 이제 2018년에 뱅가드의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으나 2021년 들어서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3위에 이제 UBS 그룹 그리고 4위에 피델리티, 5위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아마 눈에 익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1위에서 10위 자산 운용사 중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7개의 기업이 이 시장의 투자뿐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암호화폐를 충분히 길게 보고 가져갈 가치가 있다는 것이겠죠. 항상 이 시장을 길게 보시고 자산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의 변동성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고 대출받는 금액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항상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트론의 창시자이죠. 저스틴 선의 경우는 오마의 현인 이제 워렌 버핏과의 식사에 낙찰이 되며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워렌 버핏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을 좋아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죠. 이때 당시 저스틴 선 또한 이를 알고 있었기에 이제 패기기에 본인이 버핏의 고정관념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낙찰 가격이 무려 54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금융계 전반적으로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식사가 미루어지며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던 중 2020년 2월 7일 드디어 저스틴 선과 워렌 버핏의 식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저스틴 선의 경우는 삼성의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폴드에 탑재된 암호화폐 지갑인 삼성 블록체인 월렛의 1 비트코인
비트코인과 193만 830트론을 담아 선물했었는데 이 트론의 숫자의 의미는 버핏의 생일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경우는 1930년 8월 30일에 태어난 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워렌 버핏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스마트폰을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찌라시도 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해프닝 후에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이 흘러 어제는 워렌 버핏의 91번째 이제 생일이었는데 이에 저스틴 선이 하나의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버핏 할아버지의 생각을 아직도 바꾸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림이 가득한 트윗인 것 같은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하여 워렌 버핏의 이제 91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어서 그는 워렌 버핏과 함께 만찬을 나눈 지 1.5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스틴 선의 경우는 다음에 만날 때는 기필코 이제 생각을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21년 5월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의 오랜 단짝이라고 불리우는 찰리 멍거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역겹다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버핏의 경우는 코인 투자자들이 화낸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라는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화로 미루어 봤을 때 저스틴 선의 의지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의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주식으로 성공을 하며 그에 대한 투자 철학이 확고히 있는 상태이죠. 새로운 투자 자산의 탄생을 인정하며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정이 되고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편입을 시켜도 아마 싫어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프라 법안에 관한 소식이었죠. 이 인프라 법안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세금 내는 브로커 범위를 너무 넓게 한 탓에 수정안이 나오며 문안이 통과되는 듯 했지만 아쉽게도 리차드 쉘비 의원의 이제 반대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의 재무부에서 인프라 법안에 관한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무부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프라 법안에 관해서 암호화폐 거래의 과세 대상 확대 추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인프라 법안의 예산 조정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의 과세 대상 확대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프라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원에서도 난항을 겪어 현재는 3.5조 달러 규모의 예산 조정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 재무부로서는 새로운 수정안을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계좌 정보도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미 정부 내의 이제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취득한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 정보 등은 세금 목적으로 각국 정보와 공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타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의 납세자의 정보를 취득해 납세액을 늘려가는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재무부의 수정안에서는 2023년부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나 디지털 지갑의 계정 보유자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재무부가 암호화폐 기업의 세무 보고 조항에 대한 가이던스, 즉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브로커의 정의를 좁히는 것이 목적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와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나옴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명확한 규제 방안이 나와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어떤 사람들이 세금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보다는 더욱 명확한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시장의 경우는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조금씩 다듬어져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된다는 소식이었죠. 이러한 소식이 나온 뒤에 7월 말에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었죠.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이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 신한은행 등 추진이 참여,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데일리에 따르면 부산 블록체인 특구 내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부산 블록체인 산업협회가 설립이 된다고 하는데 오는 9월 초 신한은행과 BNK 부산은행,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한화자산 운용 등 금융권 및 증권사 관계자들이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며 협회 발족식을 연다고 합니다. 협회의 주요 과제는 부산시 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이라고 하는데요. 미디어의 경우는 설립될 거래소의 주요 특징은 기존 거래소들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될 전망이며 은행들도 합류하는 만큼 특급법 등의 규제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에서 나서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하나둘씩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소식들 하나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크나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과연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확장이 이번 연도 들어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의 보합 흐름 속에 전날과 동일한 73포인트를 기록하며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5만 달러를 위한 재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쉽사리 돌파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안타까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이 지지선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을 할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여 이 시장이 더욱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지금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를 집중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가격의 움직임 뒤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이 확장해 나간다면 가격은 분명히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의 본질이며 이 본질은 어떠한 투자를 진행하든 변하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미래 가치에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죠.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시장을 단기적으로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금 전날 대비 0.75%, 일주일 전 대비 4.29% 하락하며 5,52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4.85%, 일주일 전 대비 0.04% 상승한 387만 원대. 3위의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7%, 일주일 전 대비 3.53% 하락한 3,26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58원대로 전날 대비 한 5원, 6원 정도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우리 게르게 코인, 애증의 코인 시가총액 6위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8%, 일주일 전 대비 9.74% 하락한 131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2.8%,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8%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